토크쇼 올 어바웃 고교학점제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활짝! 자, 지난 1부에서는 고교학점제 개념 정리였다고 하면 2부에서는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낯설고 새로운 제도에 맞서려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북의 교육은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아직 모르셨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든든한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MBTI 요즘 유행하는 검사 한번 해보신 분? 저요? 오, 제이! MBTI가 무엇이죠? INFJ요. INFJ. 그럼 정리를 잘하는 파워 J, 우리 김민주 쌤에게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고교학점제 정리 30초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자, 레디, 고! 첫째, 진로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 두 번째,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 취득. 세 번째,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 가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야. 선생님 덕분에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충북에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먼저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저희는 작년부터 100%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고는 모두 100%를 했고요. 저희가 특목고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작년에는 체육고를 빼고 다 했는데요. 올해는 일반고 53교, 그리고 특목고 모두 다 해서 57교가 전부 연구 준비학교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이점이요. 선도학교는 없어지고요. 특별한 지정기간 없이 준비학교로 모두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연구학교가 10개, 그리고 준비학교가 47개, 이렇게 해서 모두 57개의 학교가 모두 연구 준비학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그런 역할이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는 뭘까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연구학교는 학점제가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연구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끔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학교는 연구학교 못지않게 이렇게 학점제 운영 역량을 키워가면서 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장단점도 파악하고 보완하고 점점 더 완벽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선도하는 학교네요. 그렇죠.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선생님들께는 좀 실질적으로 와닿나요? 와닿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계속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간 협의체 운영이거든요. 지금 장학가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전체 학교가 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되었어요. 인근 학교끼리 7에서 8학교씩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권역별 협의체를. 그래서 사실은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하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그 7, 8개 학교 선생님들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학교의 입장, 생각,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다채롭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충북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들거든요. 저희가 실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선생님들이 집단지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북이 13개 권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13개 권역이 그 자율협의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선생님들께
언제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그 협의 안건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논의 주제가 매번 달랐고 학교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 안건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학교의 힘, 선생님들의 그런 지혜를 느꼈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항상 애써주셔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정말 고교 학점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때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담임 선생님들이 예전에 전통적인 담임의 역할이라고 하면 아침에 조회를 하시고 마무리에 종례를 해주시고, 최근에 학점제가 되면서 담임 선생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 1학년에 특히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적성과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로, 학업, 설계, 지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배워야 될 과목의 이수 경로도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담임의 역할이 상담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로 학업 설계 코디네이터와 같은 설계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죠. 코디네이터, 멘토, 여러 가지 이 역할이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고교 학점제는 결국에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각 교육 공동체들이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입장,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과정과 다르게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과 이제 앞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점점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시고 자신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또한 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선생님들의 이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 고교학점제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비단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가서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학생들과 좀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되면 진로 연계학기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2학기 때, 우리 충북은 2학기죠. 자유학기제를 하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또 고등학교 입학 직전에 진로 연계학기를 또 해요. 그래서 초, 중, 고 연결 고리고리마다 이렇게 진로 연계학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점제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럼 학부모님들은 관심과 또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될까요? 준비할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걱정은 또 많고요. 뭐 학부모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진로와 진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상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삶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부모로서도 좀 정보에 대한 좀 탐색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좀 학교와 소통하는 장이 돼서 학부모로서 학교를 믿고 학교 선생님을 믿고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관망하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주셔야지, 부모로서는 좀 기다려 주면서 학교하고 좀 발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교랑 발을 맞추어서. 좀 학부모님들께서 더 공감이 되고 마음으로 와닿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을 또 해소해 볼 시간 Q&A 타임 가져볼 건데요.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한 질문 가운데 저희가 5개를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뽑아볼게요. 도시와 농촌의 지역 격차 문제는 없나요? 그러게요. 도시의 학교들과 농촌의 학교들 어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도시 지역의 학교 수와 농촌 지역의 학교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 맞는 선생님의 인원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청주시에 보면 가장 예로 들면 화학 선생님이 이 학교도 있고 저 학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학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지역에는 한 학교에 모든 교과가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인들은 대부분이 도시에 나와 있지 농촌에는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아요. 뭐가 또 있냐면 아이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해도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교육 과정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업군이 지역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좀 시골에 내려가서 또한 이런 교육 과정을 좀 펼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저희가 충북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대학 연계입니다. 아이들이 실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 게 좀 부족해요. 좀 고급 수학이라든가 어떤 실험에 대해서 난이도가 있는 건 대학에서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아니면은 학기 중에 최대한 아이들이 공동교육 과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지역 격차, 도농 간의 그런 어려움은 없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윈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셨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시원하게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고등학교별 교육과정 개설 현황을 알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간혹 가다가 안 올려져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등교육과의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충북의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올려져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겠네요. 일단 학교 먼저. 학교 먼저. 예, 각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진로 결정과 공부의 방향을 설계할 때 전문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교 내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학업 설계 전담 교사를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뜯어볼게요. 자,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이 기반들이 잘 마련돼 있나요?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기반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자랑할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죠. 이미 재정적으로는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 지원은 아낌없이 전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뭐 교원 인사 수급이라든지 또 기타 인력 지원, 그다음에 뭐 학점 지원 공간 조성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체감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1, 2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5년 전면 도입될 때까지는 꾸준히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기반들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교학점제에 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요.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물론 뭐 교육부에도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가 있지만 우리 충북 자체적으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정보를 링크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학점제 관련 정보는 우리 고교학점제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학생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학교와 선생님과 모든 교육 공동체를 믿고 앞으로 스스로가 멋진 미래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면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빛나는 스펙트럼 고교학점제 화이팅!